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리니의 내 집 마련 노트 오늘 또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동산을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김철수 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임대료 멈춤법에 관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냐. 지금 코로나가 너무 지금 올해 1년, 내년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지금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 상인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서 자영업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임대료 멈춤법이 거론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임대료 멈춤법, 이제 임대료를 이제 그를 올리지 말자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저 착한 임대인처럼 이제 임대료를 이제 자진해서 좀 감액해주자. 네. 그런 거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사실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이 다 어렵지만 제일 힘든 부분이 자영업 하시는 분이거든. 그쵸.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원은 탄력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손님이 안 오니까 일하시는 분들을 좀 쉬게 한다든가, 그래서 뭐 가족만 나와서 영업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임대료는 매달 매달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의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네. 생생히 느끼는 부분인데, 일부의 임대인들은 한두 번 정도, 한두 달 정도 임대료를 한 20% 정도 한시적으로 해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국가 정부에서도 그 정액 감액해 준 만큼 이제 내년 소득세에 반영해 주겠다. 네. 뭐 인센티브를 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관뒀어요. 네. 그쵸. 심지어 시설 권리금 한 2억 정도를 투자한 식당에 계신 분이 네. 처음에 1억만 받아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다 포기했어요. 음. 포기하고 보증금도 본인이 3천만 원을 낸 게 있는데 2천만 원만 받겠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은 자기가 손해보고. 예, 손해보고 네. 시설이 좋아요. 시설이 좋은 아주 위치 좋은데 거기를 식당인데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이제 계약 기간을 좀 길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보통은 이제 상가는 한 5년 상가는 이상 보통 이제 하잖아요.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임대 네. 기간이 깁니다. 그쵸. 왜냐하면 상가라는 게 이제 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야지 생각으로 네. 길게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임대료 고정이 되잖아요. 그쵸. 기간이 짧으면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임대료 협상을 해요. 네. 네. 보통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통상적으로 임대료를 좀 낮게 책정합니다. 네. 올려야 되니까 이제.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영업이 되고 상권이 형성되면 임대 입장에서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물론 5%씩 정해져 있지만, 네. 근데 임대료 기간이 짧으면 이제 기간이 끝나면 임대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보다 임대를 올려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간을 길게 해서 임대를 고정해서 내가 이제 임대 올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이분은 하신 모양이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코로나 갑자기 닥쳐오니까 그게 독이 된 거죠. 네,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지금 소장님도 임대로 내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상가주가 나쁜 분은 아닌데 네, 이걸 감액하는 데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저 같은 경우 2달 정도 한 20% 정도 감액해 준 적이 있지만 그 뒤에는 별로 원하지 않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이게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상당히 좀 포괄적.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도 여론조사를 조금 해봤더니 굉장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실제 임대인인 분들은 엄청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이 그 임대 수익을 다 수익으로 가져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 있어요. 네. 대출 이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이걸 투자하기 위해서 또 그 은행뿐 아니라 네. 상가가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자금 융통해 오고 그다음에 또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상가는 그 관리인도 있고 그쵸.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걸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사례처럼 임대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내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지만 네. 보통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기간을 짧게 해요. 1년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가를. 네. 그리고 2년도 있고 네. 연장하면 되니까 네. 10년간 할 수가 있거든요, 임차인은. 네. 2년마다 상황을 보고 내가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코로나가 됐죠, 2월 달부터. 네. 그때 이제 상가를 처음에 계약한 사람들은 다 1년씩 해요. 음. 시설비가 한 2, 3천 들어가지만 네. 만약에 코로나가 오래 가거나 그걸 예측을 못 했겠지만 안 되면 접자. 네. 차라리 접는 게 남는 거다.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1년 이내에서 정리하신 분도 한 17%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 기간이 임박하거나 짧게 하신 분들은 네. 다 간둬버려요.
아예 그냥 시설들랑 신경 안 쓰고 그러면 그 상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가 예상할 때 이게 뭐 내년까지 갈지 아니면 뭐 빨리 되면 좋겠지만 종식이 네. 더 오래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임대 우리 그 대통령께서 임대료 멈춤법 얘기를 하신 거는 이게 시기별로 시기가 좀 길어지잖아요. 네. 결국 내 임차인이 살아야지 내가 임대를 받거든요. 그렇죠. 네. 임차인은 거의 뭐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지금 뭐 빚을 냈어도 좀 내고 있는데 네. 딱 손을 놓잖아요. 네. 그럼 손 놓- 상가가 죽는 거죠. 손 놓기 쉬워요. 네. 그렇죠. 더 이상 내가 이거를 내일 부담이 안 된다 싶으면 시설 아까 2억 들인 시설비 네. 포기하듯이 네. 그분이 병이 왔었거든. 이제 아프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야. 네. 그다음 이게 상가를 한 5년 동안 쓰신 분은 시설비도 감가상각돼서 네. 네. 없어요. 그렇죠. 가져갈 것도 없어요. 단지 영업망인데 영업망도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그럼 차라리 내가 임대료를 그 보증금에서 다 못 받더라도 지금 내가 손 놔버리고 나가버리자. 그러는 순간 그 상가주는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야. 그것도 그게 더 그렇죠. 보증금을 날릴 판인데 지금. 예, 그래서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임대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임대인을 양보해서 하라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대인과 외국 같은 경우는 정부도 거기 나서야 돼요. 네.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 명의 당사자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거에 대해 보면은 실제 이제 돈을 아예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인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그건 있거든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의 네이밍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면세 부분을 그러니까는 다 내더라도 좀 면세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감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십시일반. 네. 정부도 세금에서 조금 내놓고 네. 임대인도 그 받는 거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인 살아야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양보를 하고 네. 네. 그 임차인도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부담을 좀 줄여주고 네. 근데 모든 임차인이 다 어렵지만 이 와중에서 그 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임차인도 있어요. 그럴 수 이건 이제 있죠. 개별적 네. 구체적으로 배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활용이라고 그 하죠. 임대 사항을 보면서 임대료를 이걸 좀 이렇게 폭을 좀 양보하는 걸 임대인 양보하는 걸 맞춰 나간다면 모든 임대인이 다 일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업종이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얼마큼 타격을 받냐 네. 그건 그 임차인의 매출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과 지금의 매출을 보면서 타격 정도를 봐가면서 임대료 폭을 임대인 좀 양보하고 그 양보하는 상당 부분을 정부 조세도 조금 그 감면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코로나 영원히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잘 이 위기만 버티면 다 상생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되고 안 되고 양도 뭐 일단처럼 그렇게, 예. 판단하지 말고 이거 테이블 앉아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그 뒤에 그 배경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자료도 사실 저희 조금 지금 최신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저 자료를 보더라도 소규모 상가에서 임대료 상승폭이 훨씬 더 컸거든요. 2016년, 17년 사이에 보면은. 그래서 그 큰 중대형 상가나 집합 상가보다는 여전히 소규모 상가들이 임대료도 높게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인천 청라지구에서 그 건물주께서 임대료를 여기는 면제를 해줬나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렇게 완전히 면제를 해주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저게 잘못하면은 이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네이밍과 이게 같이 연상이 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게 좀 사유재산에 대한 너무 국가가 이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비교를 해서 이번에 이 기준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일시적인 어떤 이런 적용을 시켜야 할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가 이걸 뭐 임대료를 뭐 감해 주라 이렇게 하면 저항이 심하죠. 지금 조금 이게 예, 심하더라고요. 심한데 네. 결국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네. 임대인이 당장 임대료를 보증금 한도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자기 네. 권리니까. 네. 그랬을 때 그 임차인이 손을 놔버리면 이제 그 임대인은 앞으로 그 상가는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맞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문을 닫고 저희 안돼 망한 상가는 그 기피해요. 목 좋은 것도 좀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궁극적으로 임대인이 더 큰 손해를 본다. 음. 임차인은 투자한 비용 그냥 간두고 딴 데에서 장사하거나 딴 일을 찾으면 됩니다. 알바를 네. 찾으면 되고. 근데 임대인은 그 큰 건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임대인 입장에서 아까 그 청라지구의 임대인이 네. 어떻게 보면 멀리 생각하시는 분이야. 네. 그것 때문에 코로나까지만 임대료를 안 받겠다. 네. 이제
우리가 희망적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 네. 뭐 내년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대책이 생겼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임대인들은 이렇게 좀 배려를 하고 어떤 임대인은 배려를 안 하는 그런 상황들을 서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 상가에 우리 임대인이 나에 대한 어려울 때 전혀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나가죠. 네, 그분이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나갈 사유가 됐을 때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을 국가가 나서는기보다는 국가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네. 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임대인도 좀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자영업 매출 현황을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지금 임대료를 안 받겠다라는 게 아니고 좀 유예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는 내잖아요. 네, 근데 네. 임대료를 이제 신문은 정확하게 100% 면제는 아닐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임대료가 만약에 500이다. 네, 네. 그러면 한 200만 내고 네, 네. 나머지 300 정도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끝나고, 보면서 네. 감안해주고 네. 또 이럴 수는 있죠. 그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서 잘 될 때는 지나서 그 미처 못 낸 임대료를 나중에 조금씩 보완해서 추가로도 되는 그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어쨌든 잘 되면 더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네. 꼭 고정적으로 매달 500씩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될 때까지는 좀 유동적으로 가다가 안정화되면 그 전에 못 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분할해서 사후에 낼 수 있는 네.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임차인이 손을 놔버리면 임대인에게는 그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임대료 멈춤법 이렇게 가면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네이밍 하나하나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멈춘다는 건 뭐 이렇게 면제로 생각하거든요. 저게 그렇죠. 잘못하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신경을 쓴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서로 임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받겠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잘 나눠봤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임차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